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역시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해볼 활동은 선생님이 맨날 자리에 앉아서 하다가 이번에는 이 보드마카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지금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뭔가 색다르죠? 자, 이번에 해볼 활동은 땡땡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활동이에요. 땡땡. 땡땡 하면 떠오르는 것 하면 역시 맞아요. 우리 친구들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이 여기 땡땡에다가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썼죠? 여름. 자,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자,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집에서 상상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노트나 A4 용지에다가 최대한 많이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 선생님이 지금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을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여름 하면 팥빙수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번에 길었죠. 이번에 장마가 많이 고생스러웠죠. 그 장마가 떠올라서 장마도 하나 적어볼게요. 장마하니까 태풍이 떠오르네요. 태풍이 어제도 오늘도 지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태풍. 그리고 여름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에어컨 없으면 여름이 참 힘들죠. 그리고 에어컨도 적어볼게요. 에어컨 하니까 선풍기도 떠오르네요. 선풍기. 그리고 밤에 창문 열어놓으면 들리는 소리가 있죠. 매미 소리. 자, 매미도 생각이 나네요. 매미도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6개 정도 적었어요. 지금 6개 정도 적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6개 이상 떠오르는 거 그냥 다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 더. 수박. 여름 과일 하면은 수박이 가장 유명하죠? 그러니까 수박도 적을게요. 자, 이렇게 장마, 태풍, 팥빙수, 수박, 선풍기, 에어컨, 매미 이렇게 7가지 정도 선생님은 적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생각나는 대로 10개 이상, 20개 이상 더 적어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7가지 정도 적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이렇게 연상되는 단어들을 몇 개 적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연상되는 단어들 중 우리 친구들이 적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장마를 선택할게요. 선생님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고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무엇이냐면 매미를 선택했어요. 매미를 선택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도화지에다가 그냥 매미를 그리면 안 되고,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되고, 매미가 나무 위에 있다가 어떤 비가 와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매미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의 그림에서는 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상황이 연상되게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장마를 선택했는데 선생님은 장마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예를 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나요? 선생님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은 선생님이 실제 겪은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내리려고 나왔는데 지하철역 밖으로 나왔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갑자기 뜬금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산이 없었죠. 근데 우산을 사러 가기에도 거리는 멀고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이래서 그냥 역 앞에서 하염없이 그냥 기다렸던 시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장마를 선택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드러나게끔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다 그려보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선택했고 그 단어를 통해서 어떤 어울릴 만한 또는 내가 경험했던 어떤 상황이 드러나는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림을 그렸을 건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활동인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이 그림을 보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대본 같은 거를 써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건데 이 그림은 선생님이 직접 겪은 일이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우산을 안 챙겨서 나왔는데 그냥 도착 장소에 도착해보니 비가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고 선생님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라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죠.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건데 한 가지 선생님이 가이드를 주자면 자, 여기서 1시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에서 1시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시간 전에는 선생님이 강남역에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부터 나가기 위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1시간 전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은 한번 오늘 날씨가 어떤가 창밖을 봤는데 해가 쨍쨍해요.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산을 챙기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에서 1시간 전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시간 후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하염없이 강남역 앞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선생님의 모습에 1시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시간 후에 근데 선생님 2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건 선생님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니까요. 자, 1시간 후에는 비가 그쳤어요. 그냥 뭐 하염없이 그냥 비 내리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쳐가지고 선생님은 급하게 약속 장소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 1시간이나 늦어버렸기 때문에 같이 만난 친구한테 짜증 섞인 소리를 들었죠. 그게 한 가지 결말, 한 가지 1시간 후의 이야기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비가 내리는 거리를 그냥 우산도 쓰지 않고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흠뻑 젖은 채로 친구를 만나게 됐죠.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선생님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친구랑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만들어낸
1시간 후의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의 1시간 전 이야기와 그리고 1시간 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의 드라마가 구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